김경희 교수님 에너지 대단하시죠? 예, 저는 그 에너지로 우리 교육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나 좀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실 어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저는 이제 애들 어릴 때 이제 산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이제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밀레니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딩 애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소설책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 거. 뭐죠? 해리포터죠. 그죠? 해리포터 1권이 나오고 이제 중딩들이 북한에서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그 피 끓는 중딩들이 하여튼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 환타지 속에. 그래서 애들이 2권을 학수고대를 했죠. 그래서 2권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책값 들고 서점으로 뛰어갔는데 애들 앞에 놓여 있던 것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었어요. 원서로 나왔어요. 원서로 2권이. 그래서 그 빗걸던 그 중딩들 대부분은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발칙한 한 명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야, 이거 한 300~400쪽 되는데 영어 잘하는 중딩들 한 200명만 있으면 한 명이 2쪽씩만 번역하면 될 것 아니냐. 그거 우리 하자. 궁금해 죽겠다. 그렇게 블로그에 올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자칭 영어 좀 한다는 애들이 자기도 하겠다고 이제 떼지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개설안에는 이제 쪽수만 나눠줬죠. 뭐 몇 쪽 몇 쪽. 그리고 그 다음 날 애들은 이제 번역한 게 올라갔고 짜깁기가 됐어요. 그죠? 잘했겠어요? 뭐 109쪽 번역한 XX 누구야? 뭐 이게 한글이야, 영어야 그대로 올렸잖아. 뭐 그러니까 하고는 싶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잘못 번역됐던 109쪽을 누군가가 다시 고쳐서 또 올리고. 애들은 그 호기심 해결을 했죠. 어떻게 이건 어떻게 됐는지 대강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출판사 한 군데서 애들한테 저작권법 위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애들은 그 불법이야? 그거 하면 안 되겠네? 그러고 이제 해체가 됐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남았을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중딩들이 성장하면 지금 엄마들 되셨나요? 아직 안 됐나? 지금 이제 30대 초반 지나가는 그 세대들 중 몇 명이 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굉장히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다르게 새로운 세상들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항상 질문을 던지고 던져도 답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특히 교육 쪽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큰 부딪힌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지능 자동화로 대비되는 일자리 변화입니다. 이 인구 구조는 지금 이제 2019년도 고등학생이 140만인데 2040년 되면
50만 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학령 인구도 지금 한 800만인데 2040년이 되면 한 300만 명,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숫자가 작고 조금만 있으면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이미 고등학생 숫자가 대학을 다 채우고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자리 숫자가 고등학생 졸업생보다 더 많아지죠. 이런 인구 변화들은 이제 그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여튼 우리는 애들을 하나하나 귀중하게 키워내야 되는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인구 10만 명당 로봇 자동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 자동화가 되면 뭐가 없어지죠?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죠? 그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이 1등이 아니라 로봇 자동화가 1등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평생 직장 개념들도 거의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어머님 세대나 저 세대 때는 군대 갔다 와서 가지는 첫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됐어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좀 방황하다가 운전대 잡은 사람은 평생을 운전을 했고 또 어떻게 시험 쳐서 재수석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직장 다녔어요. 승진했죠.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좀 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직업을 아주 여러 개 가져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입사 시험보다도 협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안 그러면 서로 상호 관계나 관계 맺기나 공감 능력 이런 새로운 능력들이 사실은 요구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입시 경쟁 교육으로 너무 성공했어요. 우리 세대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전쟁 이후에 그 황폐했던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이 입시 경쟁 교육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인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평가원 그다음에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 사람이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전체 모인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삼성동에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벌써 이제 그게 5년 전이죠. 모든 사람들이 발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큰일 났다. 우리가 입시 경쟁 교육을 이제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미래에 대비가 안 될 것 같다. 이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지금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뭐 달달 외우고 하는 데서 벗어났어. 아이들이 뭔가 도전도 하고 뭔가 실패도 해보고 뭔가 친구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뭔가 발칙한 그 도모도 해보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창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달라질 거잖아요. 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미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아이들을 뭔가 좀 이렇게 야생마처럼 뭔가 도전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질문도 해보고 뭔가 공상도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대학을 못 갈 것 같단 말이죠. 그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사이에 엄청나게 갈등을 하면서 키웁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또래 때부터 아이들 키우면서 그 고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도리 없이 일단 이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고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대치동 학원으로 계모임, 엄마들 계모임하고 들어갈지 말지 그 고민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초중 단계에서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이 학업 스트레스가 말도 없이 커졌어. 우리나라 똑똑한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에 주눅이 들어서 이미 기진맥진해서 대학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고교 서열화 체제가 초등학교부터 대입까지 이끌고 있고 그 대입 이후로는 취업 전쟁이 또 이렇게 이어져 있고 하는 이 구조들이 사실은 미래교육 걸림돌로 작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학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죠. 학종은 전체적인 교육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뭔가 도전도 해보고 뭔가 호기심도 가져보고 한 그런 아이들의 수업 경험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대학에서 뽑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학종이 가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해줘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그렇게 활동한 것을 기록을 해줘야죠.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읽어줘야 돼요. 이런 이제 그 수업과 기록과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주는 수업 기록 평가가 같이 일체화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 그 조격 교수 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13개 대학 학종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그 학종 조사를 했던 담당자들이나 저희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그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면서 학종이 가면 그 방향성이 공정성이나 이것과 맞게 가는데 관리 시스템보다도 학종이 너무나 커져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봤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애들 보통 이제 학종으로 그 원서 내는 애들 이제 한 3, 40장 더 되죠. 한 명당 서류가 생기부, 생활기록부, 한 자기소개서, 추천서까지 합하면 거의 한 40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그 자료를 페이퍼로 보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공정성을 기한다고 컴퓨터에 들어가서만 보도록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컴퓨터로만 보도록 한 대학들 얼마나 받는지 로그 기록을 다 들여다봤어요. 10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보는데. 3년 동안 했던 아이들 기록을 한 명 보는데 10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 분의 입학사정관이 봤다고 치면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3명이 크로스 체크하면 그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좀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학종과 정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깜깜이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우리들 우려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다시 정시라는 기본적인 체제로 돌아가면 미래에 대한 준비는 또 아예 안 돼 버려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출 건가 하는 고민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몇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정책의 그 스케줄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2025학년도에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우리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지금 이제 보통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 주요한 과목들 그리고 뭐 나머지 음악, 미술, 체육까지 해도 한 10개 과목 정도를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할 대학교 갈 때까지 모든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전부 다 그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이 획일적인 교육과정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가능하면 학교나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좀 자기들이 짤 수 있게 하는 이 변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변화는 우리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엎드려 자는 아이들의 한 절반 정도는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그게 필요한지를 자기가 짜지 않았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공부가 못 따라가서 그걸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엎드려 자는 애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설하는 그 학교장 개설 교과목이 벌써 한 150개 정도가 개설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축을 훨씬 더 열고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이제 2025학년도에 도입이 돼요. 이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이선에서 고교서열화라고 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놓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입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선을 좀 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로 해서 대학 가겠죠, 그죠? 그게 2028학년도 대학 가는 거예요. 이 대학 입시안은 2021년도까지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2028년도 이 애들에 대한 대학 입시안은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대학 입학 입시는 이제 2028년도 도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정성도 만들고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어떤 대입안이 맞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서 갈 건데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책을 하면 아까 이제 김경희 교수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굉장히 사회가 변화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데 저희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한 15년쯤 후에 사회로 나가요, 그죠? 그 아이들이 한 15년쯤 후 사회로 나갔을 때 그 어떻게 아이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이 미래 방점을 두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일반 국민들은 한 15년 이전에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시차가 한 30년 정도쯤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30년의 시차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3 때 저는 화학 선생이었습니다. 고3 때 화학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이제 교직 발령받고 가르친 화학이 교과서도 비슷하고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선생님 자격 주는데 꼭 대학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렇죠. 굉장히 빠릅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영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학습을 적어도 25% 이상 중등에서는 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데서는 아예 교과목을 다 없애버리고 토픽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하기도 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 우리는 전문가 집단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그 과도기적 부분들도 이제 과제로 여전히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열 중심의 그 학교 다양화, 이 학교 서열화 부분들을 없애고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화로 초중고등학교가 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정말 이렇게 배움의 공동체로 입시 기관이 아니라 배움의 공동체로 애들은 스스로 자기 미래를 교육 과정을 짜는 교육 과정의 주체자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바뀌어야 되고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이런 변화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이제 2025년도 지금부터 5년 이후에 일괄 전환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일괄 전환하는 데 대해서 그 이제 저한테 여러 명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도 자사고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왜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를 미워하냐? 왜 똑똑한 아이들을 그렇게 그 싫어하냐? 기본적으로 수월성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대선 때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바른미래당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정당들은 거의 다가 대선 공약으로 다 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좀 그 약하게 냈죠.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이제 그렇게 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자사고에 대한 그 자사고 23개 학교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도는 사실 이제 사립 그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 49개가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하드랜딩이에요. 올해 평가에서 떨어지면 내년도부터 바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해 평가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탈락이 돼서 일반고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49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심각한 질문들을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5년 이후로 원래 이 답을 내놓기로 했던 게 내년도 하반기예요. 평가를 다 끝나고 난 다음 고교 학점제에 맞는 기본적인 고교 체제가 어떤지 고교 체제 개편 방안과 고교 학점제 종합 방안을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이렇게 가면 지금 너무나 하드랜딩이고 떨어진 학교는 떨어진 학교대로 굉장히 좀 명예 문제까지 있죠. 그래서 내년도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 발표를 하고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도록 하자. 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전체적인 일반고 전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오히려 해소 방안이라기보다도 내년도 원래 하기로 했던 이 평가를 통한 그 전환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하지 않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유예시킨 부분들입니다. 그 대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선발 방식 이외에 나머지 학교 이름이나 안 그러면 교육과정 필요한 것들은 고교학점제 시스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전 것하고 다른 것은 고교 내에서만 이렇게 통용되는 것을 교문을 좀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바나어나 이렇게 뭐 외고에서 하는 중요한 교과목이 있으면, 안 그러면 뭐 스페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게 학교 간의 공동 교육 과정들을 같이 좀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간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지역의 학교로서 좀 기능을 할 수 있게 새로 변화들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간 그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 과정에 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과정도 굉장히 유연화하고 한 2조 2천억 정도를 들여서 교육 과정과 공간이 실제 아이들의 자기 주도 학습이나 여러 가지 미래형 교육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투자하는 금액만 한 2조 2천억, 그리고 이제 각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설계를 위한 것이나 안 그러면 진학 지원 시스템이나, 그래서 각 학교마다 아이들의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전문가들을 단계적으로 거의 학교에 한 명씩 정도는 더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동교육 클러스터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학교가 개설한 괜찮은 교육 과정들은 인근 학교에도 다 열어서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시골 학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화상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변화들도 아마 큰 변화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AI라든지 이런 융합 그 모형들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 1,000명씩 교육대학원에 이제 이 융합 학과를 만들어서 교사들이 한 5년간 5,000명 정도의 교사들이 AI 관련한 융합교육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역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요. 소외 지역들에 대한 교육 여건 집중 개선이나 안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강북 지역에 실제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을 해서 지역 간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데 저희들이 집중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안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죠. 보니까 관리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자소서나 학생부에 아버지 직업 기록 못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아닌 거죠, 그죠? 하여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교 프로파일 제공들, 그 다음에 그 등급 자체도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 능력 하나만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요인들이 학종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깜깜이 전형, 아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시간대별 구성 비율들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5분에서 10분입니다. 하나에 보는데 교사들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작년에 저 봤어요. 어머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자기 애는 한 4등급쯤 하는데 기록을 안 해준대요. 적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학종 중요하다 그러면서 적어줘야지 우리가 어디라도 낼 것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들을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나 이런 이제 정말 시수가 많은 교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기록에 대한 책무성들을 일단 강화하고 그 기록과 관련된 연수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교과 보통 창체라고 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가 있나 하면 학교 교육 계획이나 안 그러면 학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정규 학교 교육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하는 게 있으면 여기 자동 봉진 이 내용들은 거의 다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 말고 뭐 학원에서 개설한 것을 따라서 저기 티벳 오지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될 수가 없죠. 기록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변화는 이제 지금 2028학년도 고교학점제 대입안에서는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202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부터 이미 폐지하기로 예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고교 정보를 일단 안 줍니다. 고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여기가 자사고고 여기가 외고고 여기가 뭐 그 국제고고 이 이름을 가지고 학교에서 적어도 뭔가 점수를 더 주고 하는 것들은 좀 못하도록 저희들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저희는 현재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부모님들이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이 정말 그쪽 재능이 있지 않다면 대입만을 가지고는 굉장히 또 불안하기도 한 거잖아요.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이제 이 깜깜이 전형이란 걸 가지고 그 자꾸 이렇게 좀 역으로 선전을 한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적어도 평가 세부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대학에서 평가하는 과정에 적어도 지켜서서 좀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는 거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부 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면접이나 평가 과정은 전체 녹화를 해서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지원자 한 명당 평가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입학 사정관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세특 기재를 필수화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평가 기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거 잘못 기록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엄격히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도기적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논술 위주 전형이나 안 그러면 특기자 전형 이런 비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 좀 과다한 부분들은 일단 이 과정에서 수능적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학종은 좀 그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학종 비율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수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논술 위주 전형이나 그럼 특기자 전형으로 보통 한 15%에서 20% 가까이 보통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있는 부분을 이거는 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지금 확보하기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그까지는 과도적으로 이 영역을 정시적으로 해서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40%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전국 모든 대학은 작년에 합의했던 30%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도입을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 내외 10%, 그리고 지역균형 보통 학교장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 보통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안은 이것과 달리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상 저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들 다 올라와서 질의응답 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라오시죠.